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글에서 전략광고주 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게임과 소셜 앱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UA 전략과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들 아마 글로벌 시장의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다른 회사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우리 회사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그 다양한 저희 전략 광고주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겪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저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글 오피스들과 협력하면서 그쪽에서 얻은 베스트 프랙티스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쉐어링하면서 좀 이제 케이스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간단한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 단순히 게임에만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모바일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유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이제 전혀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타겟팅을 빡세게 걸지 않아도 사실 이제 캠페인을 그냥 매스하게 돌리게 되면 사실 100명 중에 75명은 잠재적인 게이머들에게 우리의 캠페인 마케팅 메시지가 도달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그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하고 비슷하게 타겟팅을 해서 타겟팅 별로 걸지 않고 캠페인을 집행하게 되면 사실 절반 정도의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큰데, 시장 규모가 큰데 이 절반의 돈이 그냥 헛되이 날아간다는 건 되게 무시 못할 요소이겠죠. 그만큼 이제 한국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이 좀 더 어렵다, 마케팅이, 이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6개월 이상 플레이하는 유저 같은 경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100명 중에 40명 정도는 나는 한 게임 다운받고 그게 되게 재밌었으면은 6개월 이상 하는 것 같아라고 답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저 비중이 25%로 되게 더 적어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사실 한국 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시장에 비해서는 되게 굉장히 그래도 CPI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6개월 이상 플레이하는 유저가 적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렇게 게이머들이 많이 이탈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 이탈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우리의 게임 혹은 우리의 앱 같은 경우가 그 장수 타이틀로 이어지기 힘들다, 반짝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더 고도화된 타겟팅으로 게임 혹은 앱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탈한 유저들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30일 후에 평균적인 유저 잔존율인데요. 모든 앱을 봤을 때 안드로이드, iOS 평균적으로 볼 때 30일 후에 유저가 평균적으로 장존할 확률이 전체 앱을 보면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앱을 아무리 많은 UA 마케팅을 통해서 처음에 신규 유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30일 후에는 그것이 다 허공으로 날아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금 관련한 부분인데, 이건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앱을 볼 때 전체 매출의 85%는 탑 17%의 유저로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한 번도 과금하지 않은 유저를 다시 이제 과금 한 번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시죠. 결론적으로는 뭐 모든 회사들에서 뭐 사업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금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유저가 사실은 동일하게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저렇게 탑 17%의 유저를 어떻게 끌어올지가 사실 저희 모든 이 계신 파트너사 분들에게 사업의 성공의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짓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마케팅의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UA라는 혹은 마케팅 쪽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다운로드를 극대화하겠죠. 이제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유저 잔존율을 높여서 진성 유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 기존의 UA는 요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 부분이, 즉 신규 유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올까에 대해서 기존의 UA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마케팅을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위에 있는 부분, 뭐 잔존율 증대나 매출 극대화 같은 거는 사업팀에서 뭐 적절한 업데이트 혹은 내부 이벤트, 푸시 알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사업부가 담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 팀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저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UA 팀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단순히 신규 유저를 어떻게 확보할까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유저의 잔존율을 높이고 매출을 극대화해야 할지도 고민하는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UA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저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UA 전략의 그 사고의 프레임을 좀 바꿔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다운로드 극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규 유저 UA가 되겠죠. 신규 유저 UA 하는 거는 뭐 그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당연히 한국과는 규모도 너무 다르고, 아까 보신 것처럼 게이머나 혹은 앱 유저의 특성, 비헤이비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신규 유저를 타겟팅해서 어떻게 하면 모객할지에 대한 것도 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탈 유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30일 잔존시키는 거를 사업부에서 혼자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무리거든요. 시장도 크고 규모도 너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UA 혹은 마케팅의 역할 자체가 어떤 그 적절한 시점에 이탈하기 전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거까지 이제 대응하게 되는 게 최근에 좀 추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과금 유저에 관련한 UA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정말 모으고 싶은 그 탑 17%의 그 과금하는 유저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UA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규 유저, 그리고 이탈 유저, 그리고 고과금 유저, 이 세 가지 유저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자세하게 좀 전략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유저 UA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게임이건 앱이건 간에 런칭 직후 한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때 사전 예약과 런칭 캠페인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모객이 드는지에 따라서 그 게임의 성패를 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 평균 5명 중에 1명 정도의 유저는 런칭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그 마케팅 투자를 통해서 유저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저희가 통계를 보고 있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런칭 한 달 동안 반짝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그 런칭 이후에도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계속적인 UA가 필요하다는 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특정한 제 앱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가 미국의 특정 앱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 있는 특정 게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볼 때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런칭을 중심으로 한 2~3개월 동안 반짝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런칭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게다가 UA 금액이 전혀 줄지 않고 있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물론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브랜딩을 감안한 부분은 아니에요. 즉 만약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브랜딩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때에 힘을 주고 힘을 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한국과는 다르게 UA 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 유저인데요. 아까 신규 유저 이제 이탈 유저인데, 이탈 유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이스를 가져온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 7일 동안 접속을 우리 앱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알고 그 사람들이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더라라는 인사이트를 내부적으로 발견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7일 이상 미방문자는 우리 앱을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7일이 지났을 때 다시 재빨리 데려오는 거를 UA의 영역으로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정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CPA가 아니라 하나의 CPI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일 미접속 유저 혹은 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각 회사별로 아마 통계를 내보시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미접속한 유저들 대상으로 다시 데려오는 캠페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CPI로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앱 카테고리별로 리텐션 레이트는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 물론 게임이 굉장히 낮고요. 게임이 지금 7일 리텐션 레이트이 거의 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뭐 그나마 높은 뮤직이나 프로덕티비티 쪽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카테고리 앱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리텐션이 안 되는 그런 유저들을 데려오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걸 그 회사가 그 케이스 분석을 하면서 좀 이제 분석을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미방문한 유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재방문 유저라고 놓고, 그리고 완전히 생으로 다운로드를 시키는 신규 유저를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유저당 30일 리텐션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니 거의 10배 이상의 비용 효율성 차이 났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신규 유저를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 유저를 리텐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회사들을 좀 저희가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이미 앱 다운로드가 많이 확보된 앱 같은 경우, 더 이상의 앱의 다운로드를 확보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경우에는 CPI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저들이 많은 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유저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캠페인들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CPI가 매우 높잖아요. 한국보다 한 2배에서 6배 정도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캠페인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고과금 유저와 관련된 부분인데, 고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과금 유저를 한 번도 과금하지 않은 유저를 과금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UA하는 시점부터 그 사람들을 쏙쏙 골라내서 타겟팅해서 끌어오는 게 UA 팀에서도 고려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글로벌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저희 구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고과금 유저들만을 타겟팅하는 캠페인을 개설을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그 캠페인 같은 경우 30일 만에 지금 알프 상승률이 전체 앱의 알프가 130%나 증가하는 매우 놀라운 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쪽 왼쪽은 이제 그 이탈 유저와 관련된 부분이고,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고과금 유저와 관련된 부분인데, 각각의 회사는 다른 케이스지만 첫 번째 그 이탈 유저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 런칭한 지 꽤 오래된 앱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전체 마케팅 예산의 절반 이상을 현재 지금 이 이탈 유저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고요. 참고로 이 앱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넘게 해당 국가의 그 구글 플레이 차트에서 탑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탈 유저가 잘 타겟팅된 사례라고 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과금 유저 타겟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전체 마케팅 비용의 10에서 30%를 현재 지금 고과금 유저를 타겟팅하는 데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이 성과가 높기 때문에 각각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태까지 그러면 제가 현상이나 어떤 원인 같은 걸 설명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각각, 즉 신규 유저, 이탈 유저, 고과금 유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KPI는 전체 우리가 얼마나 인스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의 CPI 데려올 수 있을지가 KPI가 될 것 같고요. 이쪽 관련해서 저희 나중에 이제 뒤에서 두 가지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탈 유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들, 즉 7일이건 14일이건 간에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유해의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CPI로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가 사실 핵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고가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 결국에 이쪽에 타겟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CPI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30일 매출액이 되게 중요하고 그 지표를 트래킹하면서 정말로 로아스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트래킹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선 신규 유저 전략에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이름을 붙인 전략인데 사실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비록 굉장히 큰 게임 회사 혹은 소셜 회사라고 하더라도 좀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엔 굉장히 좀 모자란 금액이 예산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미국 같은 시장에 뭐 1억 정도의 그 마케팅비를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빛을 발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나 중국 같이 그런 대규모 마켓을 공략할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마켓에 그냥 흩뿌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그 대신에 그 미국 안에서도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타겟팅 대상으로 좀 고도로 타겟팅되는 그 오레이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타겟팅된 지역이나 어떤 유저군을 공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지역을 공략을 하고 하는 식으로 좀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서 프레젠스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글로벌 UAC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미국 시장, 국가별로 이제 그 UA 캠페인의 투자 금액을 볼 때 이건 시장 전체 규모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국 1위라고 보면 미국은 16배나 UA 캠페인의 집행 금액이 높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여기에 경쟁이 엄청나게 빡세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랜딩까지 하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딩에서 미국의 탑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매월 한 50억에서 100억씩 브랜딩 유튜브에만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그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빛을 발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중소규모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일 경우에 오히려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나라죠. 하지만 굉장히 그 시장 규모 자체가 UAE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되게 작고요. 뭐 남아공, 포르투갈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국가들은 나름대로 알프도 그래도 엄청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회사들이 아직은 좀 뭐랄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시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UAC라는 그런 유니버셜 앱 캠페인이라는 걸 저희 쪽에서 세팅을 하실 때 그냥 어떤 로케이션 그 지역을 따로 셋업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영문만 셋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전체 국가를 돌리게 되니까 저희의 실제 성과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현재 지금 평균 CPI가 한 1.1불 정도 그리고 45일 만에 한 200만 다운로드 정도를 확보한 특정 개발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에서도 사실 1.1불 정도의 CPI면 그렇게 로아스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탑 게임사 혹은 앱 개발사들이 이런 탑3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데 집중하는 동안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오히려 영문 캠페인으로만 한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탈 유저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중요한 건 런칭 시점부터 그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유저들을 좀 특성별로 그룹핑을 해서 그 유저들 각각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았을 때 그 유저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캠페인 여부를 좀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탈 시기, 최종 접속 시기죠. 최근 뭐 3일에서 6일 동안 미방문했느냐, 7일에서 29일이냐, 30일 이상이냐, 요 세 가지의 그룹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앱 구매 여부입니다. 이 사람이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벨, 뭐 게임 내 레벨이 있다면 레벨이 뭐 1에서 3렙이냐, 4에서 5렙이냐 이런 것들을 그룹핑할 수 있겠고요. 결국엔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12가지의 그 타겟팅 그룹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가지의 유저들에 대해서 유저들의 그 애드 아이디 리스트를
저희 애드워즈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뭐 API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혹은 뭐 서드 파티 뭐 튠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애드워즈에 그 유저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 그 12가지의 유저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차별화된 그 크리에이티브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7일 미접속자 방문 시 뭘 지급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페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CPI 비딩가를 가지고서라도 마케팅 메시지를 노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났을 때 보니까 30일 후에 실제로 이 캠페인의 ROI가 100% 이상, 엄청나게 높은 효율로 달성이 되게 되었고요.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화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앱의 사용 행태를 보고 유저들이 얼마나 접속하지 않았을 때 이탈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의 좀 그 캠페인을 좀 설계를 하셔서 집행하시면 좀 더 그 이탈률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금 유저에 거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구글 플레이는 당연히 저희 구글의 자산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에서 그 과금 이력이 있는 유저들을 타겟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 애드워즈 안에서 그 타겟팅할 때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은 과금 이력이 있는 유저들만 타겟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통계상 대략 한 번이라도 과금 이력이 있는 유저가 전체 한 50% 정도 된다라고 저희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캠페인을 최적화하시는 방안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CPI가 높긴 해요. 한 20불에서 25불 정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회사들이 전체 마케팅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이쪽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로아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과금 유저, 좀 더 어드밴스된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DK, 저희 애드워즈 SDK나 서드 파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고과금 유저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시밀러 유저 리스트를 통해서 캠페인을 집행하신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